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한다, 그냥. 한 3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2시간 풀고.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을 끝냈습니다. 맨 앞부분 공인중개사법 끝내고, 이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새로운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거는 출제, 부분이 한 7문제에서 8문제. 지금까지 7문제나 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10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줄어들고, 이게 많이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출제 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왜 만들었느냐? 목적이 나와요. 최종 목적. 자, 이게 194페이지 있죠? 자, 목적. 자, 직접 목적.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다음에 허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초대취 신고 허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뭐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정해가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한다. 자, 이제 이거 문구 잘 보셔야 돼요. 건전하고 투명한 이 건전을 공정하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이제 문장 변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 거래 질서를 중개 질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 변화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페이지. 맞아요. 첫 페이지에. 그 첫 페이지에 뭐가 있었는데요? 페이지에 건전하고 공인중개사. 예. 건전.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있었죠? 그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맨 끝에와 같아요. 그래서, 자, 거래신고법의 제정 목적 맨 끝에와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맨 끝에가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환장할 게 하나 있어요. 네, 환장합니다.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성립. 이게 어디에 써먹을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금방 눈에 띄죠? 네. 이거는 중개사법하고 공통이죠? 네. 딱 이거 하나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써먹으면 영락없이 틀립니다. 앞으로 제가 써먹을 거예요. 9월달 모의고사에 제가 이거 써먹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라. 자, 제정 목적은 약 한 10년 정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영락없이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빈도수가 한동안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은 좀 해놓고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이제 제정 목적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 자, 이 법은 무슨 법에 지금? 네,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이 법에서 부동산이란 용어는 뭘로 쓰이냐? 토지 또는 건축물이에요. 자, 이 법에서는 부동산을 뭘로 쓴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등하면 부동산에다가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이죠. 이것도는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뭐였죠? 분양권과, 자, 분양권, 그 다음에 뭐 있었다?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을 얘기한다. 조금 이따 분양권, 입주권을 조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한 거,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조심할 것. 자, 이 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부동산 등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다. OX.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리바이벌 안 합니다. 잘 들어, 잘. 자,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은 거래신고법상의 부동산 등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중개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문제 푸는 것도 다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 그 느낌만 잘 느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찍어온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열심히 교재 읽어야 돼요. 특히 1차 과목. 1차 과목은 교재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 느낌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의 80%, 90%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답을 이거가 아니다라고 찍는 게 사실 그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재를 많이 읽다 보면 느낌으로 이거 아닌 것 같다 나옵니다. 자,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요? 자, 여기에 지금 부동산 하면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등하면 뭐 여기다 뭐 포함시킨다? 분양권. 이게 부동산 등이죠. 그럼 중개대상물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있죠. 공장재단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아예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 이제 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여기 공장 있는데 공장재단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재단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공장을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죠. 그러나 이게 뭘로 됐다면 공장재단으로 됐다면 토지거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만 되는 게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저 뒤에까지 다 적용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은 토지 건물하고 뭐예요? 분양권, 입주권만 적용되는 거다.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고, 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는 누구예요? 거래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 말하며 외국인 포함 제외? 포함.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당사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 법상의 거래당사자죠? 여기에는 임대인, 임차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가 저 중개사법에서는 거래당사자면 거기에는 임대인, 임차인도 다 들어가죠. 자, 계약서, 확인서 써가지고 거래당사 교부하고 그때 거래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임대인, 임차인 안 들어가요. 그럼 임대인, 임차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별도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여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당사자에 여기는 임대인, 임차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 곧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일명, 이걸 뭐라 했죠? 실거래가 신고. 자, 옛날에는 이제 이거 입법 취지는 제가 1월 달에 얘기했었습니다. 다운 계약서 많이 썼었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해놨다 그랬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뭐 이말 앞부분에 있죠? 거래당사자, 개업공개사.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끼리 직접 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뭐예요? 개업공개사가 중개준다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큰 틀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에요. 자, 부동산은 뭐죠? 네, 이 법에서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축물. 자,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된다, 안 된다? 교환은 대상 아니다. 임대차 대상 아니다. 뭐만 대상이에요? 매매만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자, 이 공급계약이 뭐예요? 처음에 분양계약이죠. 이거는 분양계약. 분양도 매매입니다. 여기 흔히 분양한다 그러죠? 분양도 매매예요. 그 다음에 공급받을 지위의 매매계약. 공급받을 지위. 이게 뭐예요? 연례교재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밑에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묶었습니다. 자, 일단은 공급받을 지위. 이게 뭐예요? 분양권입니다. 주택법상, 도정법상, 건축 분양, 이거 상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분양계약처럼 분양권이 나오죠? 자, 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이 법 8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암기시키는 분도 계시네요. 암기하는 분도.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뭐라 했죠? 공적이든 사적이든 부동산을 뭐 하는 거라면, 공급하는 거라면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꼭 국가에서 하는 것도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조건 뭐 하는 거라면,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라면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또 지위의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맨 밑에 한 줄로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로 취득한,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뭐예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예,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입주권.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했죠? 조합원 분양분. 자,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즘, 요게 서울시에서 많이 유행되고, 요 천호동 쪽에서도 이게 있대요. 저거 뭐라 그랬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도정법상에 진행되는 거고, 들어보셨죠? 이 모아주택, 이게 이제 이 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요. 작게는 뭐 한 동, 한 100세대 정도? 아니면 뭐 한 동이나 두 동. 많게는 저쪽에 가니까 뭐 몇백? 300세대인가 400세대까지도 되다 보니까, 여기 그 천호동 그 강변 쪽에, 그쪽에 모아주택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대수가 좀 많아요. 근데 보통, 예?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쪽 그길 거예요. 거기가 좀 세대수가 많더라고요. 누가 400인가 500 뭐 세대인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넘어가지 못하면 1000세대 뭐 이렇게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여기에 소규모라는 개념을 일단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부분을 좀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떨어지셔서, 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분양분, 그 주택 소유자들 부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다 뭐예요? 매매계약. 자, 그러니까 매매계약 말이죠. 교환이나 임대차는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30일.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지bil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이거 신고해줘야 돼요. 이거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이요. 교재에다 살짝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조금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 형벌까지 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거짓으로 신고하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어디 기억하시나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이 몇 배가 취득가액이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의 과태를 먹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지금 미리 좀 체크를 해 두시라. 조금 이따가 좀 써먹을 부분 있으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언제부터요? 계약, 체류부터 며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신고관청에. 자, 신고관청은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 신고입니다. 자, 여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관청.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등록관청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사무소 소재지 시공개에다 신고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필증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면 198페이지에 이런 내용 나오죠. 타 법령상 제도와의 관계. 자, 거민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상의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안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거민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농지 여기 뭐 칠판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면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농지증 부분 이거와 이거는 별개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별개예요. 허가가 먼저겠죠? 신고보다. 허가는 사전이니까. 자, 허가와 신고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땅 사는 거죠? 너 왜 이 땅 사냐? 목적 물어보는 거예요. 왜 땅 사가지고 뭐 할래? 물어보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 너 얼마에 샀니?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연히 해줘야지만 된다. 자, 외국인 부분은 나중에 외국인 부분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봅시다. 인계지,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조개, 이렇게 했죠. 자, 기본적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인, 계, 지, 소지목.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종면, 실조개. 종면, 그 다음에 실조개 있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인 뭐예요?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근데 인적사항을 제가 뭐까지 묶어뒀냐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하면 머릿속에 뭐 기억하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과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 위탁관리인 누구냐?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계약일, 그 다음에 지급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이에요.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개업공개 쓸 때 개업공개사.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앞글자 딴다고 순서 조금 바꿔놓은 것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인계지, 소지목, 종면, 실조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 인 뭐라고 그랬어요? 인적사. 누구 거? 거래 당사자하고 위탁관리인 거가 잠깐 묶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있다면 조건기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있을 때 개업공개사. 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항 보죠. 이 개업공인중개사 사항도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인데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합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항은 신고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 벌써 나왔죠? 나왔었어요?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줬을 때문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같이 한번. 자, 이제는 연습하고 한 번 연습, 두 번 연습, 계속 연습이에요.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했었어요? 위탁관리인이라는 거 있었죠? 자, 그럼 위탁관리인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매수인과 연결됩니다. 조심할 건 매도인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국내에 뭐가 없을 때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이렇게 했어요. 이때 거소는 잔금지로부터,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198페이지에 그 7번 있죠? 자, 7번 부분,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60일 초과요. 할 때는 이 고소예요. 자, 그러면 이때, 두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위탁관리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때 위탁관리는 누구와 관련되는 거다?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 그럼 위탁관리 역할이 뭐예요? 위탁관리 역할은,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여기다가 뭐 써놓든지, 써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요약집에 다 나오니까, 다 5월 달부터 요약집 할 거니까. 자, 신고 내용 조사 관련해서 국장 또는 신고한테 발송하는,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서류의 수령입니다. 누굴 대신해서? 매수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탁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위임해가지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신하고 이거 아닙니다. 얘 역할을 조심해야 돼. 얘는 위임받아가지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신한다. 얘 역할이 아니라 얘 역할은 뭐예요?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 누구의 서류에? 매수인.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98페이지에 맨 밑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적고 싶은 사람 적었어요. 요건 일단 알아는 두셔야 돼요. 매수인이 요건 일단 적어주세요.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 체류 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또 신고사항이 외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쓰면서 들으세요.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 부동산 취득이 강화됐어요. 강화돼가지고, 체류 자격 여부도 물어보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도 물어봐요. 다 쓰셨나요? 자, 다 쓰셨으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183일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자,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 봤어요?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안 보였어. 어디서 봤어요? 제 교재 뒤지지 마세요. 없어요. 제가 뒤져봤자 아무리 찾아봤자 안 보입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세법에 나와요. 자, 이 183일이 왜 나왔냐? 180일도 아니고, 이번에 또 183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180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공부하세요? 거기서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 안 배웠거나 그러면 아마 다음에 공부할 거고 배웠는데 아무래도 까먹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83일이 나온 추처가 어디서 나온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나오는 거다. 뭐 쓰지 마세요.
대법과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얘가 이제 이게 양도세 1가구 1주택 기본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이거니까 이걸 여기서 차용한 거예요. 날짜를 차용하니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해가지고 이 날짜 이상의 것을 누구인 여부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날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나오면 180일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외국인 부분이 좀 강화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적 내용이고, 자, 이제 예외적인 부분. 자, 특별히 신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요? 법인이 주택을 뭐 할 때? 거래할 때입니다. 자, 조심할 것.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거래할 때니까 뭐 할 때도요, 팔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이때 법인 신고서에 등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계 여부를 기재합니다. 왜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 이유. 자, 가족끼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끼리 거래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탄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주택거래가 신고서에는 자, 기재사항이 봅니다. 등기 현황,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개인이 법인의 임원이거나 근데 임원과 친족 여부,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매도 매수 양쪽 다 법인이죠? 일대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임원 간의 친족 관계 여부, 서로 임원, 이게 친족들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거예요. 등기 현황을. 그 다음에 자, 주택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요거는 법인이 뭐 할 때? 법인이 주택을 뭐 할 때냐면 매수할 때요. 매수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뭐란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거래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해줘야 돼요. 아까 신고사항 있죠? 그 거래신고서인데 그거 별도로 이걸 제출하는데, 다만 예외, 당사자 중 일반이 누구라면? 국가 등이라면. 일반이 국가 등이라면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아니고 제외한다. 국가 등이면 제외한다. 왜? 국가 등 일반이라면 여러분들이 공법상에서 국가 등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예, 공법상 제한이 면제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과 분양권도 제외됩니다. 자, 근데 저기서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들잖아요? 공급계약 있고 분양권은 제외된다. 뭐가 빠졌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입주권이 빠져있죠. 자, 이건 왜 이거 제외시키느냐? 자, 공급계약, 분양권은 현재 주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앞으로 지어질 거죠. 지어질 거죠. 현재 주택이 없어요. 그런데 입주권은 어떻게 돼요? 입주권은 현재 주택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헐어가지고 다시 짓는 거죠. 이미 주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은 제출해야 되는데 분양권하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은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 좀 조심을 해서 보시고, 자, 이제 이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나오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주택 이용 계획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주택 이용 계획서. 법에서는 주택 이용 계획이라고 돼 있고 서식에서는 입주 계획서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양쪽 용어를 다 일단 체크를 해 놓읍시다. 자, 봅시다. 일단 자금 조달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누가 제출하는 거다? 예,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출? 매수인이 제출한다. 자,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 없어요.
아까 여기 이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업공개서 의무 아닙니다. 법인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개업공개서 의무 아니고 누가 제출? 법인이 제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죠. 개업공개서 제출할 의무 없는 거예요. 자, 작성 의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출 대상자 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 매수. 아까 잠깐 얘기했죠? 법인이 주택을 뭐 할 때? 매수할 때. 금액 관련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매수할 때 금액 상관없어요. 두 개는. 자, 이때는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주택 이용계획서 제출. 자금 조달 돈 어떻게 조달할 거다 이거죠? 자, 근데 투기과열지구라면 자, 요 조정 대상 빠집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자금 조달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돼요. 자금 조달 증명서. 자, 봅시다. 이런 거죠. 내가 10억에 지금 주택을 사요. 10억짜리 주택 삽니다. 거래를 이제 이거 매수니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줘야 돼요. 자, 일단 계획서 한 장에다가 자, 우리 집 지금 현재 주택 6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거 팔아서 조달할 거다. 또 통장에 2억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할 거고. 자, 돈 모자르죠?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그 대출해야 되죠? 이거는 대출할 거다. 이런, 자, 2억은 대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통장. 이거는 집.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실제 보면 좀 복잡하지만 대충 일단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자금 조달 계획을 쓰는 거고. 자, 이게 자금 조달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어디에서만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그러면 집 판 증명서 뭐였어요? 매매계약서. 통장 자본. 대출 증명서.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만큼은? 투기과열지구만큼은. 자, 만약에 이렇게 계획서를 써서 증명서를 제출해야죠? 계획서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 대한 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근데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유서 제출. 집 6억 팔아가지고 할 거다. 근데 이제 못 팔았죠? 그럼 못 팔았다는 사유서 제출해줘야 돼요. 요게, 자,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거라면 얼마 이상이에요?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 세 가지입니다. 법인주택 매수, 투기과열 조정사 주택 매수는 금액 상관없고, 나머지에서는, 그 외 지역에서는 6억 이상. 그러면 이때 제7회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된다. 자, 조심.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아니라 매수인 중 국가 등, 매수인이 국가라면 제외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자금 조달 주택 이용 계획이고,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 자, 대상 자금 조달 나오니까 누구예요? 자금 조달 나오니까 누구? 매수인이죠. 수도권 등과 수도권 등 외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 등 지역은 뭐예요? 수도권 등은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들어갑니다.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등하면 뭐예요? 광역시하고 세종시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지분은 금액 없어요. 500만 원짜리도 해줘야 돼요. 금액 상관없이. 나머지 토지는 얼마? 1억 이상이라면 자금 조달 토지 이용계획서 제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 얼마예요? 6억 이상 토지 지분, 토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 토지 이용계획서 제출한다. 자, 똑같이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한다. 그럴듯하게 들어도 나중에 문제가 나오죠. 그럼 요거 하나 때문에 많이 틀려요. 매수인 중, 이걸 거래 당사자 중,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신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신고 다 끝났어요. 정리 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원칙은 뭐냐면,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거예요. 원래는 뭐와 함께 제출한다? 201페이지죠? 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원칙은. 자, 예외.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자, 지금 박스 밑에 나오는 거예요. 몇 페이지? 201페이지. 201페이지에 박스 밑에